여러분, 혹시 은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평생 가족을 위해 뼈 빠지게 일한 뒤 맞이하는 달콤한 휴식? 아니면 존경받는 아버지로서의 금이 환영? 저 김철수, 가명 58세도 그랬습니다. 퇴직금을 들고 집에 가면 아내는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자식들은 고생하셨어요 하며 내 어깨를 주물러 줄 줄 알았죠. 하지만 30년 근속패를 들고 현관문을 열던 그날, 제 인생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아내의 그 한마디, 그 말이 제 가슴에 대모처럼 박힐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저는 소위 말하는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만원 지하철에 몸을 싣고 상사에게 굽신거리고 거래처 접대에 간이 썩어 문드러져도 버텼습니다. 왜냐고요? 토끼 같은 내 새끼들, 여우 같은 마누라 굶기지 않으려고요. 월급날마다 통장에 돈이 꽂히는 걸 보는 게 제 유일한 낙이자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나왔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왔어요? 생각보다 일찍 왔네? 밥은? 밥이라니? 오늘 내 퇴임식이잖아. 애들은? 큰애는 야근이고 둘째는 친구 만난다고 나갔어요. 당신 온다고 해서 국 데워놨으니까 먹어요. 난 속이 안 좋아서 먼저 먹었어. 순간 멍했습니다. 축하 파티는커녕 식탁 위엔 식은 김치찌개 하나와 멸치볶음뿐이더군요. 서운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애들이 바쁘겠지. 내가 돈 버느라 바빴던 것처럼.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집이라는 낯선 정글에 던져졌습니다. 평생 일만 하느라 집안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몰랐던 저는 사사건건 아내와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청소기는 그렇게 막 돌리면 안 돼. 결대로 밀어야지. 그리고 냉장고 보니까 유통기한 지난 게 수두룩하던데 관리 좀 하지 그래. 당신 출근 안 하니까 할 일 없어요? 왜 사사건건 잔소리야. 30년 동안 당신 밥상 차린 냉장고예요. 아니, 내가 이제 집에 있으니까 집안일도 좀 효율적으로 하자는 거지. 당신 혼자 고생하는 거 덜어주려고. 덜어주는 게 아니라 얹어주는 거예요. 그냥 방에 들어가서 유튜브나 보세요, 제발. 저는 억울했습니다. 가장으로서 집안의 질서를 잡으려 했을 뿐인데 아내는 저를 마치 귀찮은 짐짝 취급하더군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말에 모처럼 얼굴 좀 보려고 거실에 앉혀놓고 훈계를 좀 했더니 너희들 아빠가 살아보니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성실함이다. 너 요즘 회사 생활은 어떠냐? 상사한테 인사 깍듯이 하고. 아빠, 요즘은 그런 시대 아니에요. 알아서 할게요. 저 약속 있어서 나가봐야 돼요. 넌 아비가 말하는데 어딜 가? 앉아봐. 점점 저는 집안의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터질 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퇴직 후 한 달쯤 지났을까요? 아내가 친구들과 전화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어휴, 말도 마. 삼식이 새끼 한 마리 키우는 기분이야. 차라리 회사 다닐 게 다 좋았지. 밥 줘라, 물 줘라, 리모컨은 어딨냐. 아주 상전이 따로 없어. 꼴 보기 싫어 죽겠어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방문을 벌컥 들어갔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삼식이? 꼴 보기 싫다고?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집, 이 가구, 당신이 입고 있는 옷 다 누가 해준 건데 내가 30년 동안 피땀 흘려 벌어온 돈으로 산 거잖아. 그래서요? 돈 벌어왔으니 왕대접 해달라는 거예요? 뭐? 내가 왕대접 받았어? 적어도 가장으로서 대우는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밖에서 무슨 꼴 당하면서 버텼는데 다 너희들 편하게 살게 해주려고. 그때였습니다. 아내가 싸늘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그 말을 뱉어냈습니다. 착각하지 마요. 당신은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게 아니야. 당신은 그냥 밖에서 일하는 게 편했던 거지. 당신이 술 마시고 들어와서 자는 동안 애들 열나서 업고 뛴 건 나였어. 졸업식, 입학식, 학부모 상담, 당신 한 번도 온 적 있어? 당신은 이 집에서 가장이 아니라 그냥 돈 붙여주는 하숙생이었다고. 뭐? 이제 와서 가장 노릇하려고 들지 마. 우린 당신 없는 30년에 더 익숙하니까. 억울해? 억울하면 나가. 당신이 돈으로 샀다는 이 집에서 당신 편은 아무도 없으니까.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더군요. 회사도 집도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동네 놀이터 벤치에 앉아 편의점 소주를 들이키는데 지나가는 젊은 아빠가 아이 그네를 밀어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빠, 더 세게! 하며 까르르 웃는 아이. 문득 제 휴대폰 앨범을 열어봤습니다. 풍경 사진, 음식 사진, 등산 사진. 그런데 우리 아이들과 찍은 사진은 한 장도 없더군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가족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사랑의 당식은 돈뿐이었습니다. 정작 그들이 필요로 할 때 저는 항상 이 일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찜질방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조용히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더군요. 저는 처음으로 부엌에 섰습니다. 쌀을 씻고 서툰 솜씨로 된장찌개를 끓였죠. 도마 소리에 깬 아내가 부스스한 멀굴로 나오더군요. 깼어? 밥 먹자. 당신 뭐해요? 여보, 당신 말이 맞더라. 나 이 집에서 손님 맞았어. 그것도 아주 매너 없는 진상 손님. 아니요. 아내는 아무 말도 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제가 끓인 찌개는 짜고 볼품없지만 아내는 한 숟갈 뜨더니 묵묵히 밥을 먹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잔소리 대신 아내의 드라마 이야기를 들어주고 훈계 대신 아들의 게임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아직은 어색합니다. 아내의 눈휠김은 여전하고 자식들과의 대화는 뚝뚝 끊깁니다. 하지만 어제는 딸아이가 제게 물었더군요. 아빠, 이번 주말에 뭐해? 엄마랑 마트나 같이 갈래? 전국의 베이비부머 세대 가장 여러분, 그리고 그 곁을 지켜온 어머님들. 남자는 늙으면 애가 된다고 하죠. 평생 앞만 보고 달리느라 뒤에 남겨진 가족의 그림자를 보지 못한 우리 남자들. 조금만 더 너그럽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우리 남자들도 인정합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학교에 재입학하는 날이라는 걸요. 이제 계급장 떼고 신입생의 자세로 가족에게 다가가려 합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엔 아내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제가 먼저 차려줘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철수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